네, 우리가 만드는 국어 2학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1단원 시로 표현하기에 있는 김소월 시인의 먼 후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6쪽 펴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운율과 반어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러면 그 운율과 반어가 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실제 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16쪽에 있는 김소월 시인의 먼 후일인데, 일단 시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선생님이 먼저 시를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어보도록 합니다. 먼 후일, 김소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 네, 굉장히 좀 짧은, 그렇게 길지 않은 한 편의 시이지만 이 시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본문을 읽는데 어떻게 읽느냐? 모음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학년 1반한테는 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모음과 자음 중에서 우리나라 글자를 구성하는 모음과 자음 중에서 조금 더 중요한 게 모음이거든요. 선생님이 연수를 하면서 들었는데 모음을 정확하게 발음할 줄 알아야 시를 조금 더 정확하게 낭송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모음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1년, 2년까지만 예시로 보여주도록 할게요. 제목은 빼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아, 이, 으, 여, 이, 이, 오, 여, 뭐 이런 식으로 쭉 읽는 연습을 하면 좋다고 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시를 배울 때마다 이런 연습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디오 파일로 녹음된 목소리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 후일, 김소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그러면 이 시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시와 어울리는 노래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시를 어떤 목소리와 어떤 분위기로, 즉 어떤 어조와 어떤 분위기로 읽어야 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 후일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16쪽 펴놓고요. 자, 먼저 이 시의 시적 화자는 누굴까요? 시적 화자. 시적 화자는 이제 금방 찾을 수 있죠? 네, 나입니다. 나. 나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어요? 1년에 이행해 보면 그때 내 말이라는 구절이 있죠. 거기서 있는 내, 즉 여기 내가 바로 나겠죠. 시적 화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시적 대상은 누구 또는 무엇일까요? 이 시적 대상은 당신 또는 이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 보도록 할게요. 이 시의 시적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무슨 상황인데? 시적 화자의 나가 처해 있는 상황은 딱 봤을 때 시적 대상인 당신과 뭔가 이별한 부정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시의 시적 화자가 자기가 처한 상황 또는 시적 대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어떤 감정을 보이고 있죠? 네,
시적 대상인 당신을 잊지 못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시에서 봤을 때는 뭐 잊었다, 잊었다, 잊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기로는 지금 시적 화자의 나는요, 당신을 잊지 못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의 주제는 뭘까요? 자, 주제를 정리하기 전에 화면에 보이는 한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당신과 이별한 상황에서 당신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다. 여기서 나는 시적 화자일 거고요. 당신과 이별한 상황에서 당신을 잊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시적 상황, 그리고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것은 정서나 태도니까 이것을 조합하면 주제가 되겠죠. 그럼 주제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다? 이별한 당신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먼 후일이라는 시를 통해서 우리가 운율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 끊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끊어 읽으면 될까? 어떻게 끊어 읽으면 될까요? 자, 먼 훗날 띄우고 당신이 띄우고 찾으시면 그때 띄우고 내 말이 띄우고 잊었노라. 1년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이연도 마찬가지겠죠. 당신이 띄우고 속으로 띄우고 나무라면 무척 띄우고 그리다가 띄우고 잊었노라. 지금 한 행에 몇 덩어리씩 있어요? 지금 3덩어리씩 나오죠. 2번 끊어 읽으면 됩니다. 3년도 똑같을 거고 4년도 똑같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 먼 후일이라는 시의 운율은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정리를 하자면요. 자, 첫 번째, 음보가 반복되고 있죠. 한 줄에 몇 덩어리? 네, 3덩어리니까 3음보 율격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방금 살펴봤습니다. 또 어떻게 드러날까?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어떤 단어? 잊었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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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었노라. 딱 연의 이행 끝에 보면 잊었노라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또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요. 어떤 문장 구조? 뭐뭐 하면 뭐뭐 놀아, 뭐뭐 하면 뭐뭐 놀아. 이런 식의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 자, 마지막 글자 수도 반복되고 있어요. 세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모든 행이 세 글자, 세 글자, 네 글자가 반복된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행에서 이렇게 글자 수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도 이 시의 운율을 나타내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운율이라고 해서 무조건 100% 똑같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비슷하면 글자 수가 반복된다 또는 같은 단어가 반복된다, 음보가 반복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약간의 변격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음보가 반복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음악성과 규칙성을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잊었노라라는 단어를 반복함으로 인해서 당신에 대한 어떤 그리움, 당신을 잊지 않았음을 또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 후일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에서 반어가 사용됐거든요. 반어가 어디 사용됐을까? 우리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이 시의 시적 상황은 어떤 당신이라는 대상과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별한 상황에서 시적 화자는 계속 뭐라고 얘기해? 잊었다, 잊었다, 잊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졌어. 헤어지고 나서 근데 내가 아직도 너무 좋아해. 그러면 잊었다라는 말이 나올까? 잊지 못해, 잊지 못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잊었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바로 반어가 사용됐다라는 것입니다. 잊었노라라는 부분이 반어가 사용됐고요. 반어가 사용된 부분의 실제 의미는 뭘까? 이 반어란 게 뭔데요? 실제 의도하는 거랑 반대로 표현하는 거잖아. 그러면 잊었노라와 반대되는 의미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당신, 시적 대상, 사랑하는 사람, 당신을 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 시적 화자가 말하고 싶은
의미였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반어를 사용한 효과는 뭘까요? 당연히 시적 화자의 진심, 잊을 수 없다라는 그 진심을 강조하고 또 인상 깊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그 당신을 그리워하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잊지 못한다고 해서 잊지 못해요 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똑같은 이별의 상황이지만 나 당신 잊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당신을 잊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당신을 그리워하는 감정들을 강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런 효과가 있대요. 그런 것들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김소월 시인의 먼 후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조금 속도가 빨랐던 것 같은데 천천히 듣고 모르겠으면 여러 번 보면서 시를 익히도록 합니다. 시 본문은 16쪽에 있고요. 그 선생님이 여러분들이랑 풀었던 문제들은 18쪽 그리고 또 선생님이 직접 가져온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학습 활동도 한번 풀어보고 시도 한번 다시 읽어보고 또 운율과 반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과제는 이겁니다. 그 교과서 20쪽, 21쪽에 보면 이형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가 있거든요. 이 낙화라는 시를 한번 읽어오는데 본문 그대로 한번 읽어오고 그 다음엔 모음만으로 읽어보는 걸로 한 번 더 읽어오는 걸로. 그럼 총 2번 읽는 거죠? 네, 2번 읽어서 오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김소월의 먼 후일을 배워봤고 네, 꼭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알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